올리면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나와요. 네.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선수 선형과 조파저항 얘기할게요. 선수 선형과 조파저항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내내 했던 얘기 중에 선수 형상은 뭐랑 영향이 있다 했어요? 조파저항.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도입계수라는 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 수업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했더라? 구상선수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모르겠다. 근데 시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잘 들여서 선미 쪽을 하려고 하는데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도입계수는 EF라고 하는 거고 얘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E라는 게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선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가 아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 빼기 CPA는 뭔지 알겠죠? 선수가 얼마나 뚱뚱한지잖아요. 맞나? CP가 뭐였어요? 주형계수잖아요. 정말 뚱뚱한 배면 CP가 얼마겠어요? 극단적인 케이스로 1이겠죠? 그럼 뚱뚱한 배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0에 가까워지겠다.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봤을 때 잘 뭔가 와닿지가 않으면은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겠죠? CF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가 들어간 게 L 오버 B가 있거든요. L 오버 B가 얘도 큰 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L 오버 B가 큰 배면은 어떤 배예요? L이 B보다 한참 큰 배잖아요. 그러면 날씬한 배요? 뚱뚱한 배요? 날씬한 배겠죠. 그럼 거꾸로 L 오버 B가 아주 작으면은 뚱뚱한 배잖아요. 얘랑 또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형계수 입장에서 뚱뚱한 배고, 그러니까 원래 이 배가 지금 배가 얼마나 공간을 채우고 있나 그거고, 얘는 얼마나 배가 쌀이 몽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살이 쪘냐고 얘는 얼마나 키가 작으냐의 문제가 되겠죠. 답치면은 어쨌든 배가 뚱뚱하면은 도입계수는 작다 크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배가 뚱뚱하면 둘 다 작아지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둘 다 작아지니까 도입계수가 뚱뚱하면 작아진다. 그러면 그림 5-6 이해돼요? 그림 5-6은 뭐냐면은 푸르드 수에 대한 도입계수지. 위에서는 도입계수라고 하고 밑에서는 선수 비대도라고 썼는데 비대도는 얼마나 뚱뚱하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뚱뚱하냐에 대한 비대도이긴 한데 비대도가 작아야 뚱뚱한 배인 거죠. 앞에서 내내 설명한 거잖아요. 얘가 작으면 뚱뚱한 배인데 책에서는 이거를 비대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긴 한데 어쨌든 거기 헷갈리지 마시고. 푸르드 수고 선수니까 EF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푸르드 수가 작은 배면은 어떤 배? 푸르드 수가 작은 배면 되게 뚱뚱한 배. 뚱뚱한 배는 이 식은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얄친한 배는 위에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책에 보면은 맞아요? 그림 5-6에 그림 5-6에서 보이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계수라는 걸 보면은 선수가 얼마나 뚱뚱한지 아니면 날씬한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CPF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요? CPF랑
뭐 결국엔 CPF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에러버 B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짜리몽땅한지에 대한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선수가 얼마나 뚱뚱해 보이는지에 대한 좀 더 괜찮은 수식이다 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쪽수는 됐고, 그 다음에 144쪽에 봅시다. 배 선수를 잘 그려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요. 그럼 옆으로 파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파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조파저항 배웠을 때 지금 앞쪽이에요. 선수. 선미는 조파저항에 큰 영향이 없고 배가 이쪽으로 가요. 선미는 별 영향 없으니까 조파저항도 잘 생기지도 않아요. 파도 안 생겨요. 실제로 따보면 앞쪽에 생기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점성 유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선수에서는 이상 유체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따라서 흐르는 유체가 어떤 과정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일로 올 때 여기 뭐가 생겨요? 우리가 좋아하는 정체점이 생기죠. 압력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가지고 유동이 이렇게 가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요?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따로 안 배웠나?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왜 낮아지냐면은 우선 여기 있는 유속이 얘보다 빨라요, 느려요? 빨라지잖아요. 어떤 물체 있을 때 물체 위아래로 흐르는 건 좀 빨라지잖아요. 유체가 빨라지려니까 여기서 압력이 낮아져야 빨라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거 말고 또 추가로 하나 하자면은 유동이 여기서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아래로. 원래 이렇게 가는 놈인데 아래로 꺾이잖아요. 유동이 아래로 꺾이려면 방향을 바꾸죠. 유동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압력 차이가 있어야 방향이 바뀌잖아요. 얘가 압력이 낮아져야 이렇게 가던 애가 낮은 압력을 보고 이쪽으로 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어깨라고 하는 데인데 배 곡률이 변하는 데가 어깨는 압력이 낮아요. 여기는 압력이 높고. 그러면 배를 옆에서 봤을 때 벌브 없을 때 어깨가 한 여기쯤 온다고 칩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선수 꼭다리니까 정체점이 있어서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게 파정이 생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어깨는 압력이 낮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파가 생기겠어요? 파저로 시작하는 파도가 생겨요. 압력이 낮으니까. 압력이 낮으면은 대기압에 수면이 맞춰지려면 수면이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얘가 압력이 높으니까 수면은 대기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물기둥 높이가 형성이 되어야 여기 쪽에 동력학적 경계 조건도 맞추고 정체점 압력도 맞추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깨는 압력이 낮아지면은 수면이 쭉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수에서 생기는 파랑 어깨에서 생기는 파랑 서로 중첩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진짜 수면 파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한번 구해볼까요? 앞쪽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랑 얘랑 서로 정첩이 되면 좀 더 안 좋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두 개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속 비대선은 정체점, 여기 선수가 저속 비대선은 선수가 뚱뚱하기 때문에 어깨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속 비대선 대가리인데 저기 횟집에서 참치 머리같이 생겼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이제 어깨예요. 이쪽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얘는 봤을 때 어디가 어깨인지 알겠어요? 날씬하잖아요. 얘는 잘 안 보이죠. 얘랑 보면 확실히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 변화가 심해서 어깨에서 낮은 압력으로 인한 수면파가 잘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게 144쪽 두 번째 문단에서 저속 비대선에 대해서는 도입각이라는 건 앞이 얼마나 뾰족하냐거든요. 얘를 뾰족하게 할 수 있어요? 저속선에서? 어렵겠죠. 얘를 뾰족하게 하려면 배 형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씬해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어깨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도입각이 여기 각도거든요. 도입각을 작게 하면은 파도를 잘 가르고 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속 비대선에서 그걸 하려면 안 그래도 LCB가 선수 쪽으로 몰려 있는 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얘가 그러니까 진짜 고속선은 선수를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속 비대선은 그게 안 되니까 이쪽이 또 뚱뚱해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돼요? 어깨가 더 커졌네요. 그러면은 조파 저항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얘는 좀 포기하더라도 어깨를 날씬하게 뽑아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속 비대선의 설계 개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5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속 비대선 선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크게 설명한 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해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번 선수 비대도 내용 보면은 그냥 딱 읽어봐도 제가 내내 한 얘기죠. 선수가 날씬하면 조파 저항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속 비대선은 조파 저항이 애초에 속도가 안 높으니까 조파 저항 비율이 한 10%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걔는 좀 신경 안 쓰더라도 선미를 날씬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써져 있고 선미를 날씬하게 하려면은 LCB가 선수로 이동해야 된다. 내내 얘기한 거죠. 그래프 그리면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선면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 수선면 형상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도입각을 너무 작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어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배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이 날씬하면 뒤가 갑자기 어깨가 뚱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 어깨가 스무스하게 변하는 거를 좋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쪽에 146쪽에 보시면은 추가로 나오는 게 이제 쇄파 저항이라는 얘기인데 몇 분 됐어요? 쇄파 저항만 얘기하고 쉬었다 갈게요. 쇄파 저항이라는 거는 수면파가 이제 파도 모양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뭐죠? 선형 수면파 모양으로 생기면 좋은데 너무 압력 변화가 급격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가 생겨야 되는데 압력 변화가 급격하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막 그러겠죠.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파장이 아니라 파고가 커진다는 거예요. 파고가 너무 커지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멀쩡히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와르르 하고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수면파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생겼나? 얘가 앞으로 와서 쏟아지죠. 그러니까 파 경사가 너무 급해지면은 얘가 멀쩡히 같이 모양을 유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거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바닷가에 보면은 파도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오는데 수면 근처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안 봤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오다가 파고가 높아지면서 위에서부터 쓸려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부서지는 게 쇄파 저항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에너지가 그냥 수면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높게 만들어서 걔가 깨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들거든요. 쇄파 현상을 발생한 수면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더 들기 때문에 조파 저항 입장에서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뚱뚱한 배에 대해서는 압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면파의 높이 변화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쇄파 저항이라는 게 있다. 근데 쇄파 저항이 언제 심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 보면은 경화 상태라고 해가지고 짐을 적게 실었을 때 좀 더 이 배가 노출되는 부분이 우리가 날씬하게 하려고 집중을 한 게 만재 흘수 기준으로 배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나마
선수를 잘 다듬는 거는 만재홀수 기준으로 하거든요. 경하홀수 때는 그걸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경하홀수 때 쇠파 저항이 좀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조건에 대해 잘 맞는 배를 설계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끝냈나요? 잘랐다 가죠.